오늘의 증시입니다. 잭슨홀 이벤트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형성이 됐습니다. 또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지수의 탄력 강도는 아쉬웠지만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활발했습니다. 이 속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0.34% 오른 2,552.16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75% 상승해 916.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계좌 깊숙한 곳까지 돈이 절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돈며드는 내용으로 이 50분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점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섹터들을 공략했고 또 앞으로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시작해봐야겠죠. 매주 화요일 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원조 홍당무 이무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과 함께 트렌디한 종목만을 선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한 종목 한 종목 금도끼 맞춤 전략을 세워주시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생방송 공략주인 이 금도끼 공략주를 통해 매주 빅수익을 챙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밤 TV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이 최근에는 어떠한 종목군을 공략해 주셨고 또 얼마큼의 수익을 쌓아주셨는지 그 결과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들 5가지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퓨런티어. 카메라 모듈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죠. 이 한 종목으로 37%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의 광학 검사 그리고 수리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즉 반도체 장비주죠. 이 종목으로도 16.2%의 수익을 안겨주셨습니다. 또 클린업 전문 업체라고 설명해 주신 신성 ENG 같은 경우는 22%의 수익을 내주셨고 또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으로서 종목을 소개해 주셨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종목은 췌장암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또 상승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으로 벌써 20.3%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매번 강조해 주시는 지표 중에 하나죠. 실적. 이 스맥은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또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한 종목으로도 매매 타점 다 잡아주시면서 37.4%라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주 금도끼 공략주들의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계좌를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 50분 지나면 입장문 칼같이 또 굳게 닫혀버리니까요. 시간 안에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네, 오늘 올 때 에어컨 끄고 왔어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정말 이제 이번 비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온다라고 하죠. 네, 무더웠었던 여름, 특히나 올 여름은 정말 이 폭염 아니면 이 비가 엄청 또 장대비가 내리던가 폭염이 왔던가 아무튼 정말 뭐 여름 치고는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았던 아무튼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 말 그대로 좀 쏠림 현상, 뭐
폭우가 한쪽으로 집중돼서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8월 달에 테마주들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또 뭐 여러 가지 8월에 아마 한 테마가 4개 정도가 급등락. 어제는 하한가, 오늘은 상한가. 제가 이번 달에는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다시피 테마주는 위험, 고점에서 절대 물리는 없게 하셔라. 맥신이든 뭐 양자모든 간에 아마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일 없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좋은 종목들. 그러면 테마는 뭐예요? 네, 실적주들 하면 됩니다. 테마는 거짓말을 하죠, 그죠?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주들 다시 한번 9월 장세에서는 시장에 묻혀 있었던 테마에 묻혀 있었던 좋은 종목들이 블링블링하게 말 그대로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 많이 찾아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8월 달에 혹시 수익이 좀 지지부진했다. 날씨에 따라서 장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아마 9월 달에는 저랑 같이 진주 찾기 종목 제가 오늘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 1시간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8월이 단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2거래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요. 또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 9월에서도 투자 전략 촘촘하게 세워보면서 금 같은 수익 저희와 함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그래도 보였는데 이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완만해졌죠. 한 주 만에. 네. 한 주 만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테마주들 막 사가 아주 골치 요동치고. 아팠었는데요. 네. 좀 뭔가 좀 많이 깔끔해진 느낌? 네, 시장의 네. 정리정돈이 좀 되고 뭔가 질서 있는 시장의 흐름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가볍게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만 뭐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스닥 지수도 저점에서 반등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문했던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하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직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좀 센데 역시 뭐 2%대 인플레도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추가 금리 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무튼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와줬죠, 그죠?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2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판단하는 2가지 방법. 강세장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합니다. 약세장은요,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해요. 자,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뭐 호재였나요? 악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올라가죠. 악재에 둔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 뭐 지금 시간대 오늘도 미국 증시 개장했는데 뭐 괜찮은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버프죠.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가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 일단은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예요. 손뼉이 부딪혀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두 손이 만나야 소리가 나겠지만 한쪽이 일단 내밀고 있어야 한쪽이 와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안 내밀고 있는데 온다고 부딪혀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손을 딱 맞추는 순간 반도체 이제 스파크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상해 지수가 중국 지수가 깜짝 놀랐죠. 어제 5%가 급등 출발하더라고요. 물론 다 밀렸습니다. 무슨 뭐 개별주 갭 상승하는 것처럼 개별주들 시간의 거래 상승하면 갭 뛰었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무슨 상해 지수가 갭이 5%가 떴다가 밀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좋은 일이 있었죠, 그죠? 최근에 이쪽이 좀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중국, 뭐 헝다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리스크 물론 중요합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일단 저는 중국 부동산은 카운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카운터 리스크 말씀 좀 드렸지만 미국의 디폴트, 뭐 중국의 부동산 이런 것들, 뭐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이런 것들 만약에 이게 정말 잘못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전쟁으로 치면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핵 공격 같은 말 그대로 뭐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증시를 완전 그냥 넉다운 시킬 수 있다. 정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잘 그죠? 그런 것처럼 상해 지수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헝다와 마찬가지로 너무 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지수의 이제 증시 부양책이 잘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뭐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수수료를 깎아준 거예요. 매매를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증시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이 뒤에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 상무부랑 만났어요. 지금 미국 상무부 가 있거든요. 이 지난해 이 미국 상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그만 좀 싸워볼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좀 마침표는 아니겠지만 쉼표를 찍으러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줄을 뭐 이쪽으로 섰다. 이제 지금 완벽하게 이제 미국 편으로 좀 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때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이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우리 상해지수가 좀 도와준다면 다시 한번 9월달 랠리의 좀 중심. 글로벌 주도주가 누굴까요? 당연히 시총은 미국이겠죠. 그죠?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55% 정도가 미국이거든요. 전 세계 우리나라 한 2,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당연히 덩치에선 주도주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큰 놈이 될 대장이거든요. 여기 상해지수가 만약에 쭉쭉 뻗어간다면 중국 증시가 또 대장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어서 저는 당분간 상해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중국 주식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애플 간단하게 볼게요. 애플, 뭐 테슬라 거의 비슷합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고요. 일단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가장 좋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습니다. 근데 이 유가가 80달러대 초반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뭔가 좀 질서정연해지는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테마주가 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차분해지는 분위기가 나지만 유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플레 변수가 제가 유가라 그랬잖아요. 요새 유가가 계속 80달러대 돌파해서 안 내려와서 이게 조금 좀 갸우뚱하게 했었는데 안정됐네요.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80달러대 초반에 안정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이번 주는 뭐 역시 뭐 크게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7월 이 PCE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고용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한 31일이거든요. 그래서 31일 내일 모레 목요일 정도만 미국 증시에서 확인할 지표가 몇 개 있다. PCE 정도 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을 장세, 9월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8월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기 수월하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대신 뭐예요? 주식이 이제 확실하게 좀 주도 업종 장세면은 수익을 두 가지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는 수익이 있고요. 하나는 엉덩이로 먹는 수익이 있어요. 많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진득하니 사서 그냥 안 팔아버리는 거죠. 몇 개월을, 그죠? 근데 지금 장세, 저는 9월 장세를 생각한다면 엉덩이로 수익 내는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발품을 팔아서 빨리빨리 뛰어다니는 전략. 뛰어다니는 게 뭐예요? 매매를 계속 하는 거죠. 업종 순환매, 파도타기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가 올라갔다. 조선주 수익 실현하고 다시 저 밑에 있는 뭐 건설주를 샀다가 다시 건설주 수익 실현하고 다시 갔다가 뭐 OTT 샀다가 이렇게 테마주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가을 장세는 아마 저 따라서 여러분들 파도만 잘 타시면 8월에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던 장세에 그 이상 여러분들 배 이상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점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들이 이 필라델피아 지수의 손뼉을 맞박수를 쳐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은 쉼표를 찍은 듯 싶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9월 랠리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와 함께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와는 다르게 또 차분해지고 질서 정연해진 이 분위기 속에서 수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만큼은 따뜻하게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틈틈이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금도끼 공략주들은 또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또 공략해 봐도 좋은지 또 도움 말씀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8월 달에 우리가 매매가 많이 없었어요. 그건 좀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잘 안 갔어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그냥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안 궁금해요. 네, 실적이 테마주들이. 실적이 좋아요? 그게 초전자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이거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업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맥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난 관심 없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그냥 테마 장세. 이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8월에 이렇게 8월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실적 발표를 좋게 나와도 무시. 뭐 안 좋게 나온 건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겠지만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그죠? 뭐 진주든 돌이든 금이든 그냥 싹 다 그냥 시장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이제 시장이 정화가 되고 땅을 캐보면 이제 돌도 있고 금도 있고 뻘에 진주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 좀 묻혀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밑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 종목만 잘 찾아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스맥. 네. 그죠? 여러분들 실적주. 스맥 정말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스맥. 제가 스맥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도 여러분들이 테마에만 관심 있어서 초전도 양자 맥신 관련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초전도 양자 맥신 관련주 노란톡방에 제가 장난스럽게 스맥을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고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아. 그렇습니다. 스맥 제가 말씀드린 올라갈 때까지 갖고 올 거라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아무튼 기업 내용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 이 화면이 지겨우실 정도로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찬찬히 보세요. 그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좋았다. 사물 인터넷, 스마트 머신, 산업, 로봇. 그죠? 말 그대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잖아요. 마치 종목이 덩치는 작지만 동물로 치면 소와 같지 않나요? 그죠? 뭐 버릴 건 없잖아요. 그죠? 머리꼬리까지 먹잖아요. 꼬리까지 먹잖아요. 그죠? 소와 같이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성을 가지고 거기에 실적까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뭐 감히 뭐 말씀 좀 드리지만 흑자 전환 기조가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정착화되어 있다. 말 그대로 이런 기업들을 뭐라 그래요? 턴 어라운드의 원년 성장의 한 해 이런 정말 수식어구가 붙어도 아깝지 않을 종목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것은 오버행 이슈가 없어요. 보통 중소형 시총 한 1,000억대, 2,000억대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BW나 CB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즉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뭐예요? 유상증자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죠. 사채로. 그래서 이거를 빌려오면 나중에 이거 이제 CB가 전환이 되잖아요. BW도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고 자 그러면 주식 물량이 늘어나요. 그럼 이걸 오버행 이슈라고 그래요. 그죠? 물량이 100만 주가 나올 게 있어. 그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 3,000원인데 1,000원짜리 BW CB가 뭐 1,000만 주가 발행된다. 이거 자체가 악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버행 이슈 없는 종목들 잘 찾아봐야 되는데 스맥은 2023년 4월 정말 얘도 계속 나왔어요. 주가가 제가 그래서 이걸 2월달, 3월달부터 계속 말씀 좀 드렸죠, 그죠? CB 이거 전환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학자금 대출입니다. 직장 다니면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요.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전환될 때 학자금을 갚는 월급 남은 학자금 갚아야죠, 그죠? 얘도 이제 이게 학자금 갚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갚았어요. 이제 CB가 BW 물량이 없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죠? 물량이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업이익 아시다시피 249% 깜짝 실적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좋은 키워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21선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 이 검은색 선을 잘 보세요. 못 깨네요. 못 올라가네요. 근데 여기서 적산병이 딱 돌파하는 순간, 자, 이제부터 스맥은 이전의 스맥과 앞으로 스맥은 바뀔 겁니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을 보니까 기업 주가가 뛰어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주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외국인 기관 따라 들어오고 지난주 수익률이 19.7%였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볼까요? 네, 37.4%. 네, 오늘도 주가가 16% 종가 기준 장중에는 한 20%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네, 아직 멀었어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스맥 시가총액 2천억까지 가도 된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이래봐야 1,200억, 1,300억 정도 되거든요. 목표 주가를 2천억을 치면 한 5천 원 정도 주가는 되거든요. 저는 뭐 물론 생으로 그냥 싹 다 그냥 매수량 물량 그대로 5천 원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요.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런 과정을 몇 번은 거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저는 한 5천 원까지는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아주 좋은 수익 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마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도 아니고 그냥 이런 순수한 종목, 그냥 실적으로, 그냥 내 성장성으로 가는 종목들 제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 혹시라도 스맥을 이 방송 우리 홍당무 방송을 보시면서도 수익을 한 번도 못 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따라붙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제2의 또 스맥 같은 종목들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노랑톡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찍으면 10번은 올라가 준다는 금도끼 공략주의 그 명성, 그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스맥 같은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일단 상단의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37%, 기가비스로도 16.2%의 수익을 내주셨고 신성 ENG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로도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이 네 종목보다 더한 수익을 챙겨준 스맥으로는 37.4%라는 수익을 이미 실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잡아주시고 계시죠. 전문가님이 초전도 양자 맥신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정말 그만큼 뜨겁고 또 무시무시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을 들고 있는 종목이다. 실적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이런 스맥과도 같은 건강한 종목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종목을 추천해 주실 때 매수가, 목표가, 청산가 놓치는 부분 없이 전문가님은 톡방 안에서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나가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당장 내일부터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고요. 다가올 9월의 투자 전략도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유종의 미를 더해줄 그런 금도끼 공략주 오늘의 종목도 또 파헤쳐 봐야겠죠? 네, 일단 테마는 일단 간 것 같아요. 네. 테마주들 다 뭐 초전도체고 뭐 맥신이고 뭐 양자모든 뭐 후쿠시마 오염수 4대 테마 모두 사실 다 맛이 다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맛이 갔죠. 네, 맛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테마에 가려져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 펄 속의 진주와 같은 종목들 이제 슬슬 그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죠? 예,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기우제를 지내보겠습니다. 스맥과 같이 또 한번 올라갈 때까지 갖고 오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약품 조제 장비, 자동화 장비.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이제 눈에 익으셔야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이런 약품들 또는 이제 메디컬 드라마들 보면 이런 약품들이 간호사들 분들이 뭐 여기서 꺼내고 뭐 체크하고 물량 체크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얼마요? 90%. 네,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이 파우치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랑 아시아, 일본 이쪽에서는 파우치형 여기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 얼마나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제조가 들어가 있고 이게 가장 좋은 게
이 복약 순응도라 그래서 환자들이 약을 제때 잘 이 필요에 맞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옆에 게 이제 미국에 쓴다 그랬죠. 이건 뭐 물약 같은 거 또는 자기가 용량을 정해서 먹어야 돼. 이게 좀 어렵잖아요. 내가 세 알 먹어야 되는지, 내가 알 먹어야 되는지. 우리나라 파우치형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딱 한 봉씩 딱 뜯어서 이거만 개수 안 세도 돼요. 거기 안에 있는 것만 먹으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우치형으로 계속 좀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이 브로티 카드는 이거 유럽 쪽에 쓰는 건데 아무튼 파우치형 형태로 많이 이제 유럽, 미국도 개선이 되고 있다,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 몇 개 썼었는데 이게 미국하고 유럽이 쓰기 시작해 보세요. 장비 얘네가 1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다. 물론 실적도 좋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스낵에서 가장 제가 감명? 네, 아무튼 가장 인상 깊게 본 점은 R&D 비중, 즉 뭐 기계 만든다 그래서 영업사원 매출 뭐 영업사원이 뭐 전체 사원 비중만 50% 차지하고 뭐 관리직들이 많고 이런 것보다 공작 기계 만드는 회사가 머신 만드는 회사가 R&D 인력 기술자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거 뭐 될성 싶은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터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시 보는 거 이겁니다. 매출 비중의 40%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뭐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겠어요. 10년 동안 고장 안 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겠어요. IT 중에서도 제일 못 가는 종목이 뭐예요? 정말 주주분들 화나실 테지만 LG 디스플레이. TV 한 번 사면 안 바꿔요. 이자 가기 전에 안 바꿉니다. 한 10몇 년 써서 거뜬해요, 그죠? 네, 거뜬합니다. 스마트폰도 한 번 사면 한 10년 쓰면 애플 주가가 저 정도로 못 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고PR이 가능합니다. 그죠?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 가장 큰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화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미국 아마존에서 이 발표를 했다 그랬죠. 우리가 미국 전역에 이제 아마존이 할게. 이제 약국 안 가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처방전만 있으면 우리가 약 배달해 줄게. 이게 뭐예요? 아마존의 약국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이게 9개월 만에 이제 미국 전역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아마존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아마존의 약국 사업 진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 애플이 뭐 한다, 뭐 엔비디아가 뭐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마존의 약국 사업 진출도 시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호재로 인식이 돼야 될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말씀 좀 드렸죠. 아마존의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뒤에 보시는 이 기계가 이 회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 증권사 리포트의 제목 참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멋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다. 거인이 아마존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아마존이라고 써놨는데 아마존과 함께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독 공략주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기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60일선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똑같아요. 거의 주가가 지금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빵 치고 올라오면 앞전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운딩 되는 구간 말 그대로 위에서 한번 떨어졌잖아요. 탄성이 좋은 종목이라면 성장성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위에서 떨어질 때 이 적자, 테마 이런 종목들은 위에서 꺾여도 바람에 빠진 공이 바람 빠진 공은 어떻게 돼요? 튕겨도 안 튀기잖아요. 고점에서 이 위에서 떨어뜨려도 털푸덕 주저앉아버리고 떼굴떼굴 뭐 굴러가긴 할까요, 그죠? 근데 탄성이 좋은 종목, 실적 성장성이 좋은 종목은 위에서 공이 떨어지면 바람이 빵빵 공은 텅 튀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 주가가 바운드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바운드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7,000원까지 약 한 여기서부터 한 20% 정도는 한 번에 바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이니까요. 이 종목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암 정부 프로젝트 캔서 문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앵커님도 바이든의 이제 한 2050년까지 암 사망률 한 50%를 줄이겠다. 네. 그래서 미국 뭐 IRA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암 정부 프로젝트 캔서 문샷 이것도 시장에서 아마 테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캔서 문샷에 뭐 루닛 이런 종목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얘가 최초예요.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여기 나와 있죠. 기사를 보시면 항체 바이오 전문 의약품 이뻐뻥 회사는 캔서 문샷에 뭐뭐 했다. 그래서 항체 신약 개발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다. 일단은 캔서 문샷에 참여가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해서 제가 한번 이 수익 실현을 한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갖고 온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췌장암 쪽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요새 진단 키트 항체약을 개발하는데요. 다음 보시면 자, 요새 AI 관련주 중에서 제일 센 쪽이 뭐죠? 진단, 암, 뇌, 이 폐, 또 이런 뇌, 심장 이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셉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차트를 보시면 자,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는 폐 쪽 진단, AI 영상 진단 종목이고요. 딥노이드. 그리고 JLK는 기억나시죠? 우리 JLK. 수익률 뭐 빵빵했잖아요. 그죠? 100% 넘게. JLK 100% 수익률 넘었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JLK는 뇌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심장 한번 볼까요? 심장 쪽 오늘 가장 상승이 좋았던 비우노 심장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루닛 얘는 암 진단. 그러니까 모든 암, 심장, 폐, 뇌 이런 진단 AI 진단 관련주들 시세가 아직도 굉장히 세요. 그죠? 아시다시피 오늘 비우노가 그냥 툭 하면 그냥 20% 그냥 가버려요. 그죠? 오늘도 보시면. 근데 이 기업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얘는 췌장암, 역시 췌장암이죠, 그죠? 췌장암 조기 진단 플랫폼, 미국사입니다. 이미지온 바이오 시스템하고 플랫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얘도 이 정도면 한번 루닛, 딥노이드, 비우노 이런 종목 바닥에서 거의 한 300%, 400% 갔는데 얘 아직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상한가 한 번 갔다가 지금 여기 상한가 몸통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급등했을 때 우리가 한번 수익 실현 한번 차익 실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잡아도 돼요. 왜? 다른 종목들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이런 종목이 지금 다 작살이 나 있어요. 테마가 끝나서 시세가 다 죽었다라고 하면 얘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저 4대 대장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 올려요. 자, 종목은 그렇습니다. 대장 업종이 가면 종목을 끄집어 올려주고요. 반대로 나는 괜찮은데도 업종이 망가지면 물귀신처럼 종목을 끌어내립니다. 자, 뭐예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이 이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주변 시세가 다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야, 이 진단 관련 AI 종목들이 시세가 안 죽어요.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거 너무 안 가지 않았어요? 차트 뭐 위에 윗꼬리 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자고요. 상한가 한 번 가고 이것도 아직 걸려 있어요. 이거 뭐 더 갈 수 있겠다. 뭐 하다못해 20, 30%라도 2배, 3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0, 30%라도 한 번 더 가야죠. 대장주들 따라서. 그래서 이 정도면 또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되겠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뷰노 이런 거 지금 못 사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400%, 500% 있는 거 못 사니까 이거 한번 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네.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중과 좀 화해 무드가 진행이 됐었다. 미국 상무부 네. 장관이 가서 이제 지금 방중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약간 좀 쉼표를 찍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안 보는 미국, 안미 경중 전략이었잖아요. 경제는 중국.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막 겉으로는 막 싸우는 척해도 뒤에는 다 만나고 그래요. 유럽 정상들도 마크롱 같은 경우도 뭐 가갖고 막 시진핑 만나서 막 비행기 몇 대 막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외교적인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너무 좀 싸우지 않았나? 행동 대장처럼 중국과 너무 전면전을 좀 펼쳐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중국과 막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미국 편을 들다 보니 이제 중국과 이렇게 막 적대감을 드러나게 된 건데 미중이 저렇게 화해를 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최근에 뭐 단체 관광도 허용해주고 얼마 전에 화장품주도 급등하는 거 보셨죠, 그죠?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한국 화장품 이렇게 제일 관계없는 이 종목이 주가가 뭐 상한가 2방, 3방 올라갔는데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OTT 쪽 중국에서도 이제 사드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뭐 이쪽 콘텐츠 뭐 K-팝 이런 것들 많이 좀 단절을 시켜 왔었잖아요. 뭐 게임도 판호도 발급도 잘 안 해주고. 근데 이렇게 미중 간의 이 쉼표가 화해 무드로 좀 들어가면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는 OTT 종목들이 워낙 바닥에 묻혀 있어서 이쪽 잘 보려고 합니다. 자, OTT가 뭐 미중 얘기도 있지만 뭐 잘못 만들지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예전처럼 우리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우리나라 드라마는 다 망작이야. 뭐 뻔한 스토리야. 에이, 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2나 나오면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비영어권이나 이쪽 보면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치면 그냥 탑10 안에 들어가요. 지금도 마스크 거리인가요? 네. 계속 1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보시면 아직도 웰메이드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만약에 중국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스가 더해진다면 화장품처럼 진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 싸다. OTT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 업종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빨리 가는구나. 제가 제일 수급이 좋구나. 제가 제일 먼저 신고가를 갔구나. 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구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추세가 반전되면 이제 종목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아직 움직인 게 없으니까 그냥 대장주 하는 거예요. 심플 이즈 베스트. 그냥 대장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OTT 대장주로 저는 이 종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이제 2023년 3Q 라인업을 보시면 아라모네검, 아스날 연대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스날 연대기 약간 시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이 보셨나요? 판타스틱 이 드라마 좋아해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라모네검 이제 아스날 연대기 2가 이제 9월 9일부터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경소 카운터 펀치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얘가 끝나고 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이 도적의 칼의 소리, 소용없어 거짓말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분기 작품 라인업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4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하나 들어가요. 즉 이제 이 상반기에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쿱 비용이라고 넷플릭스나 여러분들 디즈니는 오리지널이라고 있잖아요. 오리지널은 제작사가 IP를 안 갖고 있어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도 IP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정말 저는 상한가 한 14방, 15방도 갈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은 IP가 없어요. 대신에 리쿱 비율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500억 정도 작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넷플릭스에서 600억, 700억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일단은 만들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약 마진율 한 20% 정도 오피 책정해 줄게.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는 리쿱 비율이 좋고 회전 그러니까 돈을 위험이 없잖아요. 대신에
리스크가 적으니까 버는 돈도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IP를 가진다라는 것은 안 됐을 때 또 내가 다 돈 날리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잘 됐을 경우 그 내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IP와 오리지널 믹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리지널 시리즈를 많이 따와서 매출의 이제 안정성 말 그대로 이제 리쿠 비율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IP가 이제 이거는 이제 카운터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카운터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대장주니까 이 믹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넷플릭스에 돈 더 준대요. 리쿠 비율 한 5% 10% 정도 상향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직장인으로 치면 연봉 인상이죠, 그죠? 한 10% 정도 연봉 인상. 그래서 내년도도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이제 OTT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OTT 국내 드라마 제작 방영하기도 해요. 아이치나 이제 중국 플랫폼 OTT에서 방영하긴 하는데 그건 돈이 안 돼요. 구작 판매로는 돈이 안 됩니다. 구작 판매, 즉 예전에 했던 드라마 그냥 사갖고 틀어주는 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 넷플릭스처럼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너네 우리 투자해줄게, 우리가 이거 돈 줄게, 만들어봐,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오던가 동시상영. 우리 드라마들 보면 뭐 지금 재밌는 드라마 OTT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돈이 돼요. 동시에 들어가던가 투자가 들어오던가. 근데 중국은 계속 한 19편 작년에 사갔는데 다 구작이에요. 별로 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도 이 회사가 이 만든 작년에 중국에서 19편 사갔는데 거의 다 재밌는 게 뭐냐면 TVN 거 많이 사갔어요. 19편 중에 10편이 TVN 거 사갔습니다. 얘가 TVN과 관계가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TVN일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의 얘기가 좋은 얘기가 들려준다면 이 기업이 가장 빠르게 솟구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토 나올 정도 주가 떨어졌어요.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1선을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어요. 21선 검은색 선이거든요. 근데 살짝 돌파를 했다가 제가 왜 A와 B를 나눠놨냐면 저점이거든요. 저는 주가 볼 때 여러분들 고점 보는 것도 좋지만 고점보다 중요한 것은 저점이다. 왜? 고점은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테마 불면 테마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뭐 주문 실수가 나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뭐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고점은 어떻게든 한번 싹 쏠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윗꼬리를 달든 말든. 근데요. 저점은 이 종목의 주인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방어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3, 4, 5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보고 추격 매수를 하지만 떨어지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방어를 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종목의 주인만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저점은 그 종목의 주인만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종목의 주가 관리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바닥이었죠. 그죠? 반등을 했는데 외바닥은 글쎄요. 이 추세적으로 반등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말 그대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패턴을 좋아하냐면 21선 돌파했다가 다시 살짝 깨는 거. 21선 1차 21선 골든 실패. 다시 21선이 여기 깨지죠. 실적 발표가 조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좀 빠졌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적이 진짜 안 좋은 게 아니라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의 구작 판매 비중 때문에 올해 한 5% 정도 좋아졌음에도 착시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적 나오니까 21선을 또 깼어요. 그죠? 깼지만 시장의 그런 오해는 저만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선수들은 이거 실적 안 좋은 거 아닌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주가가 살짝 개인 투자자들을 실적 안 좋네 던지는 물량, 손절 물량 받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죠? 주식시장은
잔인하거든요. 개인들 손절해야 올라갑니다. 그죠? 손절 물량 받고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제가 A와 B를 왜 나눴냐면 무조건 A 지점보다 B 지점이 높아야 돼요. 그죠? 21선이 깨지는 건 괜찮은데 저점은 높아야 된다. 저점. 그래서 제가 이거를 21선 2차 골든 크로스 매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조금 많이 어렵다면 짝꿍댕이 있죠. 궁덩이, 엉덩이. 자,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올라가 있죠? 네, 짝꿍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1선 2차 골든 크로스 기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가 21선 지금 살짝 돌파하고 있죠? 적산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 빨간색을 거놔서 차트가 안 보이실 텐데 요것도 양봉입니다. 양봉 3개로 21선 돌파하는 종목들이 제가 잘 쓰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짝꿍댕이도 나왔겠다. 21선 적산병도 나왔겠다. 야 이거 중국이 한번 딱 OTT와 관련해서 아니면 뭐 한국 K 콘텐츠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한번 후 불어주미고 확 날아가겠는데 그죠? 지금 미중 관계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네, 화장품주들은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뭐 느닷없이 준비 안 된 시세였죠. 그죠? 갑자기 이 단체 관광 허용을 하면서 그래서 화장품 수익을 못 냈어요. 못 먹었어요. 너무 빨리 예견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이러한 OTT 종목들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단타 뭐 내일 뭐 어쩌고저쩌고 단타 칠 게 아니라 한 두 달 좀 진득하니 보다 보면 아마 큰 시세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도끼 공략주 3종목 만나봤습니다. 저와 함께도 간략하게 한 종목씩 짚어보면요. 일단 잭팟이 터질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겠다라고까지 표현해줬던 첫 번째 종목, 파우치형의 포장 형태부터 소모품의 매출 비중 확대, 그리고 아마존과의 시너지까지 정말 상승 재료를 두루 많이금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요. AI 진단주죠. AI 진단 관련주들이 요즘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최장한 파트를 다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종목은 OTT 관련주입니다. 미중 갈등 완화의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 받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워낙 이 OTT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그냥 이 종목 자체로도 상승 여력, 상승 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이 그동안 생방송 공략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수익률 때문이겠죠. 전문가님 수익률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우리 5종목 딱 저희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 5종목만으로도 약 133%라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죠. 37%의 수익, 또 기가비스 반도체 장비주인 이 종목으로는 16.2%의 수익을 쌓아주셨고요. 또 클립룸인 신성 ENG로는 22%의 수익을 쌓아주셨고 바이오 관련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도 20.3%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초울트라 우리의 히든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스맥 같은 경우는 이미 37.4%의 수익을 안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들 포함해서 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였던 금도끼 공략주들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가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입장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남은 8월에도 유종의 미 거두시고 다가올 9월에도 투자 전략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